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지금 전 세계 언론 매체들과 e스포츠 팬들의 시선은 국내 LOL 슈퍼스타들의 행보에 쏠리고 있는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적 시장 총정리부터 선수들의 이적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LOL 스토브 리그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봤다. LOL 이적 시장 총정리 첫 번째, 대대적인 리빌딩. LCK 10개 팀 중 지난 시즌과 동일한 라인업을 유지한 곳은 MVP와 삼성 그리고 홍돈몬스터 단 3팀뿐. 그야말로 혼돈을 넘어 대격변이라 불리고 있는 이적 시장. 아무래도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LOL 전체의 이적 시장이 열린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적을 감행하거나 아니면 FA로 팀을 나서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프릭스 팀의 경우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진도 전원 계약이 해지되면서 팬들에게 좀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락스 타이거즈의 경우 스프링 시즌 준우승과 서머 시즌 우승, 롤드컵 4강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기에 대대적인 리빌딩 소식이 전해지자 해체설과 불화설 등 각종 루머가 끊이질 않았는데, 구단과 이제 선수 간의 그런 상황들도 있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일적으로보다도 굉장히 좀 가족처럼 그렇게 정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엑스패션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새롭게 영입한 롱주와 핵심 선수들을 떠나보낸 지네어 그린윙스 등 대다수의 팀들이 리빌딩을 단행하면서 지난해와는 다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는 아무래도 돈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에게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팀 자체도 이 선수를 잡을 것인지 이 선수를 떠나보낼 것인지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리빌딩 외에도 LOL 이적 시장에 불을 지핀 이슈는 또 있었으니 LOL 이적 시장 총정리 두 번째, 국내로 리턴하는 슈퍼스타들. 중국에 진출해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었던 스타급 플레이어들의 LCK로의 복귀 희망, 이런 게 좀 큰 화제가 되지 않았나. 데프트 마타 그리고 마린까지, 더군다나 이제 페이커의 라이벌로 불렸었던 혼이 또 KT로 복귀하면서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이적 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데프트와 마타 선수가 KT 롤스터로, 마린과 스피릿 선수가 아프리카 프릭스로 이적하면서 슈퍼스타들의 국내 복귀가 가시화됐는데, 중국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돌아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성적을 좀 잘 내고 싶어가지고, 일단 중국에서는 좀 연습 환경이 생각보다 힘들어가지고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기가 엄청 편한 환경이어가지고 게임 플레이 수준이나 리그 수준이나 그래도 한국이 훨씬 좋고 한국이 주 무대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해외 구단의 공격적인 투자 속에 국내 유명 선수들이 해외로 유출되며 한때 위기론까지 거론되었던 국내 LOL e스포츠 시장. 하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이유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가장 큰 요소는 롤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롤드컵의 정책이 변경이 돼서 선수들의 기념 스킨, 그리고 와드, 그리고 기타 수익금이 상금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2016년 롤드컵의 총 상금은 약 67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0억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의 경우 본인의 연봉보다 롤드컵이라는 대회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고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팀, 그리고 더 강한 선수들과 함께 세계 최강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LCK로 다시 복귀를 해서 롤드컵 우승이라는 명예와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상금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는 LCK로 대거 복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OL e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롤드컵 우승을 목표로 전 세계 최고 리그인 LCK로 선수들이 대거 복귀한 것.
데프트 선수나 나타 선수, 폰 선수가 잘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LPL과 LCK 좀 수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좀 LCK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선수들이 큰 연봉은 주진 않았어요. 대신에 솔직히 페이커 빼고 한국에서 줄 수 있는 만큼의 최고 대우는 내가 해주겠다. 근데 분명히 중국만큼의 만족도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위기랑 흐름이 되게 좋은 게 선수들이 그런 뭐 연봉 욕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는 LCK 우승, 월드 챔피언십 우승에 대한 생각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슈퍼스타들의 국내 복귀로 한층 풍성해진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시즌. 벌써부터 다음 시즌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 네, 역시 KT 로스터의 라인업을 보면 화려함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SKT가 이미 롤드컵 3회 우승을 했고 뭐 피넛의 영입이라든지 뭐 후니의 영입 이런 게 또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었었고 그만큼 또 전력도 더 강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KT 로스터의 선수들은 최소 롤드컵 결승 혹은 우승 이런 걸 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경기력 면에서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년 시즌에 전력 유지에 성공한 팀, 그리고 그 전력 유지를 토대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 팀, 대거 영입을 통해서 엄청난 전략 보강을 한 팀, 이런 팀들이 정말 자웅을 겨룰 것이기 때문에 내년 LCK는 역대 최고, 역대 넘버원 LCK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에게는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선수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적 시장. 이처럼 이적 시장은 선수와 구단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지만 한편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협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 측에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단과 아니면 선수와 둘의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e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 앞으로도 e스포츠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려면 선수와 구단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게임 플러스 2부 LOL 이적 시장 총정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이적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선수와 감독이 모두 교체된 락스타이거즈의 경우 어떤 선수들이 합류하게 될지 관심을 모았죠. 네, 바로 지난 21일에 드디어 락스타이거즈가 새로운 로스터를 발표했습니다. 강현정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대거 들어왔는데요. 박상면 선수를 비롯해, 그리고 박상면을 비롯해 린다랑 허만 등이 그 주요 선수들이죠. 네. 사실 박상면 같은 경우는 강현종 감독과 함께 아주 부시절 CJ를 거치면서 최고의 톱라이너로 활약을 했었었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출신으로 린다랑 같은 포함한 4명의 선수는 아프리카 프릭스 포스트 시즌 첫 번째 나와서 첫 번째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호흡을 잘 맞췄습니다. 네네. 이들이 또 조합이 어떤 결과를 냈을지 다음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외에도 올해 역시 또 해외로 이적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KT 로스터 같은 경우는 하찬이, 하승찬,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또 리라 남태우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바이탈리티로 또 팀을 옮겼고요. 또 지네어 소속이었었죠. 그 파일럿 나우영, 그리고 블랑 진성민 같은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또 이적하는 등 그 여러 선수들의 해외 이적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선수들이 그 해외에 이적한 후에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매번 세계적인 대회에서 또 대한민국의 세계 최강이라는 걸 입증하기도 했고, 또 세계 팀들이 또 한국 선수들의 이적 덕분에 사실은 그 상향 평준화되는 부분들도 네.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한국 롤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편이긴 합니다. 정말 유명 프로 구단에 저희 한국 선수들이 스카우트 되는 걸 보면서 한국의 e스포츠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더 느낍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대대적인 리빌딩이 이루어진 만큼 프리시즌 동안 선수들이 호흡을 잘 맞춰서 다음 시즌에도 국내외 e스포츠 팬들에게 멋있는 경기를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G랭크에서는 12월 넷째 주 게임 순위가 기다리고 있고요. 과연 어떤 게임이 1위의 영광을 차지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수분남 이현수입니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버린 유저들을 위해 따끈따끈한 겨울맞이 업데이트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RPG 마비노기는 몽환적인 테마의 메멘토 업데이트를 통해 물에 잠긴 신규 던전 시드 파나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AOS 게임 베인글로리의 경우 겨울전쟁 캐서린, 검투사 아단 등 겨울 특별 스킨 4종과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할시온 협곡을 선보였는데요. 이불 밖은 위험한 요즘 따뜻한 집안에서 게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했을지 1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1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아이온과 카트라이더의 순위가 한 계단씩 상승한 가운데 사이퍼즈와 스타크래프트2의 순위가 2계단씩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9위는 하이퍼 유니버스입니다. 하이퍼 유니버스는 횡스크롤 방식의 AOS 게임으로 동일 장르의 게임들과 달리 오직 키보드만 사용해 조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스킬 콤보 기반의 논타겟팅을 통해 횡스크롤만의 타격감과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차트에 신작 게임이 올라왔습니다. 이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의 성격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던전 앤 파이터라든가 혹은 메이플 스토리라든가 이런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횡스크롤의 그 느낌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AOS 장르를 어느 정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성장으로 재미있는 전투를 구현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선한 장르입니다. 횡스크롤 AOS라는 방식인데 혹시 이 장르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전투라는 부분이 벌어지고 나서의 재미라는 거는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어떤 전략적인 구성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느껴질 수 있는 전략성이라는 게 조금은 좀 일단 작게 표현된 게 아닌가. AOS를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에게는 AOS라기보단 그냥 액션 파이팅 게임 같은, 대전 액션 게임 같은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저는 되려 장르를 갖다 붙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순위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블레이드 앤 소울과 메이플 스토리의 순위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9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난 14일 설악, 낙원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신규 지역 설악과 새로운 메인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공개됐습니다. 또한 부분 유료화 방식으로 요금제를 개편해 누구나 이용권 결제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금까지 차트에서 그렇게 나쁜 성적을 보여주진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부분 유료화로 이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블레이드 앤 소울 자체의 순위가 우리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늘 거의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졌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부분 유료화로 전환을 한다는 건 NC로서는 굉장히 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매출원을 포기하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코드는 블레이드 앤 소울에 한해서는 NC소프트가 굉장히 열심히 이전부터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e스포츠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유저들이 있어야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생태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장을 하고 나서 빔으로 이끌어들여서 e스포츠화된 블레이드 앤 소울을 즐기게 하자는 의도도 이 내부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1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가 다시 1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블리자드가 이제 뭔가 이 오버워치의 운영에 있어서도 타이밍과 힘을 줘야 될 때와 뺄 타이밍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버워치 유저들은 스킨 이런 거 굉장히 집중하고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를 거듭하고 이쁘다고 나왔어. 오카미 딱 나왔어. 전장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유저들이 이 전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블리자드가 정말 학습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도 굉장히 행운이겠죠. 뭔가 이벤트를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행운이지만 여기에 맞춰서 스킨이라든가 배틀코인 증정 이벤트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유저들이 정말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버워치가 다시 한번 정말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바로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주에는 새로운 게임들의 등장과 기존 게임들의 다양한 업데이트 영향으로 순위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럼 모바일 게임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2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세븐나이츠와 뮤 오리진이 각각 2계단, 데스티니 차일드가 1계단 상승한 가운데 레이븐이 다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2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프렌즈 팝콘입니다. 프렌즈 팝콘은 인기 캐릭터 IP를 활용한 모바일 퍼즐 게임으로 35가지 코스튬으로 꾸며진 280여 종의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단순한 매치3 퍼즐 형식의 길찾기, 고기 굽기, 밤낮 밝히기 등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프렌즈 팝콘이 1위를 했는데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캐릭터의 귀여움과 그리고 매치3 퍼즐을 좀 더 확장시킨 이 퍼즐류에 있어서의 다양한 게임의 형태를 또 반영을 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카카오 게임 그러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뭔가 게임이 전파된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이건 캐릭터 상품성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어떤 게임의 전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화관에서 프렌즈 팝콘 게임을 즐기면 캐릭터 모양의 풍선 그리고 네임택, 게임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면 드립니다. 혹은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면 드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받는 쿠폰을 다시 게임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캐릭터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캐릭터 상품화 시켜서 그 캐릭터 상품이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순환 코드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유저들을 훨씬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었다는 게 프렌즈 팝콘의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 순위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신작 게임들의 공세뿐 아니라 오래된 게임들의 활약 또한 돋보이는 한 주였는데요. 과연 다음 주 순위에는 어떤 게임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신문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업데이트나 이벤트가 게임 순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역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각 게임사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게임사마다 연휴를 앞두고 게임에 접속하면 강력한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임들 보니까 히트는 오늘 26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는 전원에게 최고 등급의 외형 아이템 소환권을 제공을 하고요. 데스티니 차일드 역시 1월 3일까지 8일 동안 출소하는 이용자들에게 5성급 차일드죠. 아리아를 제공하고 아리아의 크리스마스 기념 스킨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12월에 같은 경우는 좀비 어드벤처 게임을 비롯해 또 다양한 콘솔 게임들도 좀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 2일 출시된 시뮬레이터 게임 스팁에서 같은 경우는 스노우보드, 그 다음에 스키, 스카이다이빙 등을 또 멀티플레이로 좀 즐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6일 출시된 데드라이징 4에서는 크리스마스 사탕으로 만든 총을 들고 좀비들을 또 쓸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좀비들과 또 셀카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더 라스트 가디언하고 또 워킹 데드, 유로 프론티어 같은 역시 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한 신작 콘솔 게임으로 또 큰 화제가 되고 재미를 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계의 노동 문제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G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게임 산업의 노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게임업계의 근무 환경 문제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만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게임사에서 4명의 젊은 개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들 죽음의 원인을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이번 사고들이 사회에 관심을 끈 이유는 아무래도 밖으로 알려진 게임업계의 상황과는 다른 어두운 현실이 표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과몰입 등 일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게임업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문화와 잘 갖춰진 복지와 높은 연봉 같은 긍정적인 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들이 밝음의 이면에 가려졌던 업계의 어두운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인데요.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고들의 원인을 높아진 업무 강도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모바일 게임 시대로 접어들면서 평균 개발 기간이 3에서 5년이었던 PC 온라인 게임과 달리 개발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단축되고 업무 강도가 크게 세졌는데요. 특히 출시가 임박한 게임의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야근과 휴일 출근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나 구로에서는 야근과 주말 출근이 없는 회사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인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게임업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모바일 게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난 2012년 이후 국내 게임업계의 경우 매출은 증가하지만 개발자 등 직원 숫자는 계속 감소하는 기형적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결국 종사자들의 노동이 이 틈을 메우고 있는 셈인데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급여, 복지 등은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는 직원들을 갈아 넣어 게임을 빼낸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당장 결과물을 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같은 환경은 결국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분명한데요. 알다시피 게임은 극도의 인력 집약적인 산업이며 창의력이 생명줄인 산업입니다. 노동환경의 악화는 능력 있는 인재의 유입을 막고 그나마 있는 인재마저 해외로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업계 종사자, 특히 개발자들은 과도한 업무와 야근 등에 시달리는 자신의 현실을 이번 사건들에 투영하며 저들의 비극이 언제든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일들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가 짧은 산업의 특성상 경영진부터 노동자까지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회사에 강하게 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체도 없는 현실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련의 비극적 사건들이 게임 산업계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행복에 관한 고민은 물론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묻어뒀던 게임 산업계의 노동 환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때가 아닌가